안녕하세요. 원스클리닉 가정의학과 원장 이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생 먹어야 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보면 건강기능식품 너무 많죠. 또 주변 사람들 대부분 영양제를 챙겨 먹는다고 하는데 나도 먹기는 먹어야 하는데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 많으시죠? 그럴 때는 비타민 D와 유산균 먼저 우선적으로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비타민 D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우선 비타민 D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비타민 D는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성분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 중에 90%가 비타민 D 결핍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 말은 비타민 D를 따로 꼭 보충을 해야지만 결핍에서 벗어나서 적정량의 비타민 D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비타민 D는 인체에 왜 필요할까요? 비타민 D는 마치 호르몬과 같아서 우리 몸 대사 여러 과정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칼슘을 뼈로 옮기는 일을 하고 탄수화물과 지방 대사에 관여하고 인슐린 효율의 증진, 그리고 혈관의 보호, 면역기 등 이렇게 많은 곳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아이의 성장 촉진과 발달, 노인의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만성피로, 비만, 혈압당뇨, 고지혈증, 면역저하, 동맥경화 치료 및 예방에 꼭꼭 필요합니다. 비타민 D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를 내볼게요. 의사인 제가 비타민 D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있는데요. 비타민 D는 햇빛 많이 쐬도 되지 않나요?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그 이유는 자외선이 피부에 흡수되면 비타민 D 합성이 일어나서 전신으로 흡수가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선크림 바르고 옷으로 꽁꽁 감싸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햇빛을 정말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경우가 많고, 게다가 우리나라는 위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햇빛의 조사량도 높지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는 것에 굉장히 관대한 미국,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햇빛으로 인한 피부의 비타민 D 합성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따로 섭취하거나 비타민 D를 주사를 맞아서 비타민 D의 혈중 농도 30에서 10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를 유지해야 합니다. 간혹 예전에 병원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저 주사 맞았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타민 D 주사는 용량에 따라서 3개월 내지 6개월 간격으로 맞아서 혈중 농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상적인 비타민 D 농도는 45에서 60 정도이기 때문에 경구든 주사든 꾸준하게 공급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첫 번째 경구 기준으로는 성인 기준 하루 섭취 권장량이 800 IU이지만 대부분 결핍이기 때문에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1000에서 2000 IU 정도를 매일 섭취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심한 결핍이라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5000 IU의 고용량을 섭취를 권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주사제제는 고용량을 근육에 주사해서 서서히 릴리징 되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10만에서 30만 IU를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맞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D를 먹는 건 알겠는데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타민 D를 고를 때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용량이 충분한가, 그리고 어떤 제형인가. 용량은 앞서 말씀을 드렸고, 제형의 선택에서는 드롭 또는 스프레이 형태의 액상이 가장 흡수가 좋고, 그 다음에는 액상에 들어있는 연질 캡슐, 그 다음엔 정제, 그리고 맛있게 만든 젤리 순으로 그 흡수율이 좋은데요. 하지만 드롭 형태는 액상이 떨어지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면 스프레이 형태를 선택하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산균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유산균을 꼭 먹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몸의 면역 70%는 장에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양한 음식, 환경, 생활습관, 호르몬 작용, 신경작용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내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런 요소들은 장내 환경에 유해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인체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 대비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유해균이 많이 생기기가 쉬워집니다.
장내 유해균 증식으로 인해서 독소가 장점막에 미세한 틈을 만들고 독소가 유입이 되면 혈류를 타고 간으로 직접 이동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간 기능이 저하되고 활성산소가 증가하게 되면서 면역세포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체계가 약해지고 염증 인자가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비만부터 암까지 모든 질환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언제나 양질의 유산균을 공급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몸에 나쁜 음식을 덜 먹고 술, 담배 줄이고 늦게 자거나 불규칙하게 자는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등 유해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우선이 되면 더욱 금상첨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산균 제품 중에 어떤 제품을 골라야 될까요? 유산균 고를 때는 이것만은 꼭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유통 과정이 엄격한지. 보통 유산균은 냉장 보관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콜드 체인으로 엄격하게 유통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가급적이면 들어보면 알만한 큰 회사일수록 좋습니다. 바로 조제 과정이 더 시스템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격이 비싸면 사실 원료도 좋습니다. 너무 가격이 저렴하면 그만큼 원료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비싼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가격대 이상의 것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기타 식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의 마크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영양제 비타민 D와 유산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원스 클리닉.